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수요일인데요. 사실 오늘 시황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는 것을 이제 약세장에 빠진 것을 이제 좀 받아들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어떠한 좀 강한 호재가 나온다면, 그런 그 호재로 인해서 혹시 반등한다면, 그러나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반등할 수도 있는 어떤 기대감을 좀 열어두고 보자,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진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증시가 아주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일간 차트로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확신 매수자들은 없었고 순전히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근데 이게 기대감이란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연준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물가의 기준이라든지 고용률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 기준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단기 금리가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것을 보면 진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근데 사실 금리라는 어떤 그 단어가 시장과 금리의 관계가 주식과 어떤 뭐 이 금리 관계가 어떤 정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시간 때 배웠던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의 주식의 방향은 금리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주식의 방향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혹은 뭐 금리의 방향이 이르면 주식의 방향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혹은 과거의 사례들에서 일단 기본 베이스는 깔고 있대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를 한 번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분명히 금리 관련해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뉴스에 주가가 진짜 올랐으면 진짜 이번에도 과거처럼 혹은 배웠던 것처럼 시장이 반응했구나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금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나 뭐 내려간다거나 뭐 이런 과정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왜 그렇지 하면서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있나 하면서 찾아보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지수가 저는 일단 기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인 그 지수에서 거래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을 뭐 이렇게 시장이 확실히 반등한다라고 마음 편하게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우리 시장도 좀 보면 우리 시장도 월간 차트로 볼게요. 아직 하락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락 과정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도 그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너무 큰 어떤 김칫국을 마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럼 회원분의 어떤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 마감을 할 텐데요. 뭐냐면 관심 종목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아주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실적이 아닌 차트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월간 차트에서의
어떤 스토캐스틱을 설명드리고 세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스토캐스틱은 아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스토캐스틱 요 노란색을 기준점으로 해서, 스토캐스틱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과매수 구간도 있고 과매도 구간도 있고 한 텐데, 이걸 떠나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해 보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요 구간이 가장 시세가 강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세가 강한 구간은 기준선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요 구간이 두 번째로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구간을 보면 이렇게 요 구간, 그리고 또 요 구간은 사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여기를 뭐 3번, 4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매매해야 될 구간에는 월간 차트로 무언가를 볼 때, 시세든 뭐든 간에 볼 때, 일단 아주 심플하게, 사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함이니까요. 내 종목이 1번에 있는가 혹은 3번, 2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의 위치에서 타진 매수라든지 준비를 하고 1번 구간으로 들어설 때 마지막 매수를 하고 이제 시세를 이제 올라타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정과 하락의 어떤 좀 의문이 드는 이런 구간이고, 4번 내 구간은 아 이거 정말 하락이다,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도망쳐 나오자 정도로 일단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볼 때 일단은 업종으로 먼저 한번 보시라고 얘기했고, 저는 ETF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요렇게 해서 일단 나눠봤어요. 이 두 개로 나눠서, 요 위에 게 뭐냐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시장이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구간 1번과 2번 구간을 여기다가 표현했어요. 요거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3번과 4번을 여기다가 업종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봐볼까요?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현재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1번에 해당하는 종목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증권을 한번 보면, 증권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에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1번과 2번에 있는 것들만 좀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3번과 4번에 있는 것들,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락하고 진짜 하락하는 3번, 4번 요렇게 인 건데요. 경기 소비재를 한번, 첫 번째는 경기 소비재를 한번 봐볼까요? 경기 소비재를 보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3번 여기 항목에 넣는 거고, 철강 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철강을 보면 이 기준선을 기준 아래에서도 우하향하고 있는, 아직은 건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 사실 이 스토캐스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번에서 반등할 때가 있겠죠. 사실 요때는 시세가 아주 강합니다. 빠질 것처럼 하고 있다가 반등하는 것. 그래서 이 3번도 그런 관점에서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업황과 실적을 통해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4번 구간에 있는 것들도 진짜 하락을 해서 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다시 틀어지면 다시 요때부터는 타진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관점에 서야 되기 때문에 4번도 언제 여기 있는 종목들, 업종들도 언제 돌아서는지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매매는 이곳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4번 구간, 이 과매도 구간에서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실 뭐 하나 버릴 건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일단은 나눠서 시장을 좀 구별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거는 이제 3502 이 번호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이렇게 누르면, 아이고 잠시만요. 예, 자동차 누르면 이 ETF 자동차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 에스모라는 종목, 뭐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었구나. 기아차도 강하게 상승 중이구나. 특히 이 중심선을 돌파해서 아주 강하게 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 중심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월 초부터 강했었죠.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월 초부터 강했고, 사실은 근데 이 종목은 이 이전부터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역시 기준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반도체 쪽에 종목을 보고 싶다. 왜냐면 2번 항목에 있기 때문에, 요 2번 항목에 있기 때문에 곧 타진 매수라든지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섹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 쪽이라고 눌러서 종목들을 이제 일별해 보는 거죠, 여기서.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거로 다 걸러야 되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뭐 이런 데서 보면 만약에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월간 차트에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구나. 톱텍은 아직 과매도 구간이고, 유니셈은 과매도 구간을 이제 이탈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뭐 서울반도체는 지금 약간 좀 애매한 모습이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지금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운 이런 모습. 고영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가 과매도 영역에 가지 않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고영 같은 종목이 이 월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딱 들어 올라간다면 아마 주가는 이렇게 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아주 관심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것이 중심선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것은 이제 정말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심플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TCK라는 종목을 좀 보면 이런 과매도 구간이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2번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과매수 구간이 한 번에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었고, 다시 중심선을 깬 듯 하다가 바로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가 시작되고 다시 매도가 이루어지고, 다시 올라와서 중심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으로 일단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간 일간으로 디테일하게 나에게 맞는 어떤 매수 타이밍을 좀 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제가 좀 어수선하게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코스피를 가지고 한번 시장을 좀 보면요. 코스피는 어떤가요? 이렇게 볼까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볼까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가 2016년도, 그렇죠? 제가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볼게요. 2016년도 7월부터였습니다. 요 시기 때부터
시세가 이제 아주 강하게 갔었던 구간이고, 여기서는 잠깐 조정을 받고 쭉 올라갔고, 이 구간부터는 벌써 과열권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캐스틱이 좀 잔잔해지거나 우하향하는 구간이 2017년도 후반때부터 벌써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부터는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그리고 지금은 한 번에 반등 실패하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를 모색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을 볼 때 좀 큰 흐름으로 좀 많이 일단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크게 한 사이클이 움직였고 다시 바닥권에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의 어떤 지수의 가장 좀 그래도 현 상황에서 가장 강한 업종들은 뭐지? 이렇게 조금 업종을 구분해보고, 혹은 지수와 가장 유사한 업종은 뭐지? 이렇게 구분해보고, 이 안에서 가장 좀 강한 종목은 뭐지? 혹은 실적이 강한 종목은 뭐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는 방법이 탑다운이라고도 하고, 혹은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 구조상 바텀업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는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펀드에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바텀업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단은 아주 심플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지금 ETF 보면 자동차가 가장 그럴싸했잖아요. 이 현대차가 중심선을 딱 돌파한 자리입니다. 현재 현대차가 기준선을 딱 돌파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상승, 6월달은 현대차는 상승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기아차는 어떤가요? 조금 더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에너지가 강했고, 이 중심선을 돌파할 때가 월 초부터 돌파했었거든요. 그렇죠? 돌파했었고, 사실 저희가 저는 요렇게 두 가지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그냥 내재 가치를 구해서 이 종목은 한 43,000원이 맥스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계산은 해보는 거죠. 근데 43,000원짜리를 넘어서서 44,000-4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근데 현재 차트도 비슷하네, 혹은 다르네, 틀리네, 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해서 봅니다. 지금 기아차는 약간의 우상향을 하는 정도이죠. 근데 여기의 방향이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는 좀 애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어떤 조금 애매한 이런 정도인데, 일간 차트로 보면 단기 매매하기엔 좀 적당한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을 좀 고를 때 일단 월간 차트로 내 종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차트는 별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섞은 거예요. 월간 차트랑.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뭐 이제 잘 보이시겠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스토캐스틱이 쭉 상승했다가 하락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깊게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하는 이런 구간. 그래서 타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겠죠. 아직 중심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좀 하고요. 다음에 뭐 다른 방식으로 관심 종목을 구하는 이런 요령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은 푹 쉬시고
또 이제 언젠가요? 이제 금요일 날 뵙는 거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